자,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그동안 말도 좀 시끌시끌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서 제가 오늘은 좀 목소리를 깔고 좀 조용히 진중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백선백점 영양교사 기출문제풀이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험 흐름을 끌고 나가는 학생이 되라 라는 의미에서 시끌시끌이란 이름을 지었고요. 영양교사 임용준비사 1권 전체 최신 기출문제 완벽 수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왔네요.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예요. 자, 전분의 조리 및 가공에 따른 특성 변화 중에서 당화, 호화 현상을 각각 2줄 이내로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식품의 예를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거의 급으로 따지면 시조새가 아니고 뭐 거의 뭐 티라노사우루스 정도의 급에 되는 아주 오래된 문제죠. 자,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러냐? 이런 문제를 저는 흔히 얘기해서 정의파 문제라고 합니다. 정의파 문제 뭐냐? 그것에 대한 정의를 적으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뭐냐? 당화라는 게 있고 호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지 2줄 이내로 설명하라. 2줄 이내로 설명하라는 말의 의미는 2줄 이내로 정의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호화, 노화, 호정화, 당화 이렇게 4가지가 전분의 변화인데 다시 뭐라고요? 호화, 노화, 호정화, 당화 그 각각에 대한 정의를 2줄 이내로 다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호화라고 하는 건 뭐죠? 호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호화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결정을 가지고 있던 전분이 결정이 없는 전분으로 변하는 물리적인 현상. 갑자기 저게 뭔 소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찾아보시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생전분이라고 하는 건 결정이 있는데 거기에 물 넣고 열을 팍팍팍 줘버리면 걔들이 결정이 없어지는 비결정 구조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돼요? 물 넣고 푹 끓이니까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있는 결정형 전분이 비결정형 전분으로 변해가는 물리적 변화를 우리는 호화라고 하고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그 정의보다는 오른쪽 정의가 좋습니다. 아니 왼쪽이구나. 왼쪽 정의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정의대로 쓰세요. 쓰십시오. 뭐 호화에 대한 정의 정도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화라고 하는 건 뭐죠? 당화라고 하는 건요. 당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주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 효소. 하나는 뭐냐? 산가수분해.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효소나 또는 산을 이용해서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앞부분에 제가 호화는 뭐라 그랬죠? 물리적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화는 화학적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썼다? 화학적이라는 말로 답변을 해주는 게 좋고 요 문제가 출제되던 당시는요. 전분의 변화에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구분하는 게 조금 이슈화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호화와 당화를 배열한 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화는 물리적 변화, 당화는 화학적 변화. 이것도 뭐라고요? 저는 오른쪽 정의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왼쪽 정의파면 왼쪽 정의파대로 개론서 찾아서 정의 적어서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정의는 개론서마다 아주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개론서를 가지고 여기를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당화를 시켜서 만든 식품의 대표적인 얘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누구죠?
비락이야. 식혜야. 식혜 나와. 식혜 빼면은요. 식혜 빼면 식혜 빼고 당화. 맥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호화를 시킨 거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먹는 거죠. 빵이랄지 밥이랄지 빵이랄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밥하고 빵, 뭐 국수 뭐 이런 거 뭐 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전분의 얘가 대표적인 호화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문제라고요? 정의파 문제. 그래서 임용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과목들의 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지 않는다는 건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정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예요. 자, 또 객관식 문제인데요. 70권에 있는 70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전분의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노화가 나왔어요. 노화가. 자, 전분의 노화는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쵸? 이거는 뭐예요? 알파가 결정이 있는 거니 베타가 결정이 있는 거니. 자, 노화는 뭐예요? 결정이 없는 알파 전분, 호화 전분이 결정이 있는 노화 전분으로 가는 거네. 맞아요. 자, 노화된 전분의 V형의 X선 회절도를 나타낸다. 아니, V형 아니에요. C형. 노화된 전분은 호화된 전분이 V형. 자, 노화에는 전분 분자들을 구성하는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이 모두 관여하는데 아밀로펙틴이 아밀로스보다 더 빨리 노화된다. 아밀로펙틴이 아밀로스보다 훨씬 늦게 되죠. 늦게 돼서 아밀로펙틴으로만 되는 찹쌀이 노화가 안 돼. 자, 전분의 종류, 수분 함량, 온도, 전분 내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함량 등이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준다. 당연한 얘기. 모노글리세라이드 뭐죠? 중성지질에 이렇게 지방산 하나 달려있는 거 MC 모노글리세라이드, 그 다음에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슈크로스, 패틱 애시드 에스터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잘 모르겠는데 답을 보니까 3개니까 요거 2개 날렸으니까 기억 리은 해가지고 합치니까 얘네. 그렇죠. 객관식은 뭐가 좋다고요? 정답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서 기억과 리을과 미음이 맞는 것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모노글리세라이드와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이걸 뭐예요? 유화제. 그래서 유화제가 첨가되면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식품학에서 많은 부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도 나왔어요. 시끌시끌 좋아요 좋고요. 구독도 괜찮지만 구매가 더 좋아요.